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 해서 CNC 밀링 프로그램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도면을 보니까요. 자, 도면을 해독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먼저 도면을 보니까 위쪽에 평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도면이 평면도고요. 위에서 본 모양이고요. 얘가 정면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는 이 도면에서 가공 부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가공 부위를 먼저 파악을 하겠습니다. 자, 가공 부위는 어디냐 하면요. 에서 깎여지는 부분, 절삭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이 되는 부분은요. 그래서 이쪽에 외곽 부분, 자, 이쪽이 절삭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분이 깎이는 거죠. 여기는 깎여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깎여집니다. 깎여서 나가는 부분. 그 다음 이제 앞쪽 부분도 외곽에 이쪽에도 절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절삭이 앞부분도 쭉 깎입니다. 그래서 전체 형상이 외곽에 좀 깎여집니다. 자, 그러면 절삭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절삭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절삭 깊이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절삭 부위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가 가공 부위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가공되는 부분에서 절삭폭, 그 다음에 절삭 깊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절삭 깊이는요, 정면도에서 확인하면 돼요. 자, 깎여지는 부분이 6m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폭은요, 그래서 형상에 따라서, 자, 여기 있죠. 이쪽은 7mm가 되고요. 왼쪽은. 그 다음에 아래쪽은 8mm가 되고, 자, 그러면 여기도 8mm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7mm고요. 일단은 테두리는요, 그래서 7에서 8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안쪽의 홈 부분은 절삭량이 폭이 좀 큽니다. 자, 홈은 R이 10이 있고요. R8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큰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홈 R1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에서 7에서 8mm지만은 필렛이 있는 구간은 여기서 이 구간은 거리가 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못딱이 있는 구간도 해서 폭은 또 크게 돼요. 참고로 이제 도면상에서 치수가 하나 빠졌는데 여기 코너에서 못딱이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치수가 빠졌는데 여기를 C1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각선 거리는요, 그래서 길이가 10mm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각선 거리도 그래서 좀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를 선정을 할 때요. 자, 가공 부위를 파악을 하면요. 공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절삭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면의 모양을 보고 공구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면 부분의 모양은 바닥이 수평이고요, 척벽이 수직이요. 그래서 수평 수직으로 절삭하는 공구에서 평엔드밀이 필요합니다. 플랫 엔드밀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즈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크기는 홈이 없는 경우는, 그래서 홈이 없는 경우, 일단은 여기서는 홈이 있는데요. 그래서 절삭폭을 기준으로 해서, 자, 제가 절삭폭을 W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 절삭폭이고요, 여기도 절삭폭입니다. 자, 절삭폭은 대각선 구간을 좀 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게 8mm라고 할게요. 그러면 공구 직경은 어떤 게 8보다 크면 한 번에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는 8보다 크게 작업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홈이 있는 경우에, 여기서는 홈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최대 공구는요, 그래서 공구 직경은 최대 공구는 얼마까지 쓸 수 있냐면요, 참고로 여기서 홈이 8알이 있는데 공구가 여기서 바깥으로 돌면서 안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최대 공구는 얼마냐 하면요, 여기서 8파이면 직경으로 하면 16보다 크면 여기에 가공할 수가 없고요, 가공이 되더라도 과절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홈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는 큰 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래 10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여기서 최대가 직경으로 하면 20이죠. 20호보다 큰 것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홈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거 공구를 참고하시냐면요, 작은, 그래서 8알도 있고요, 그래서 10알도 있는데 여기서 작은 알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는 홈이 8알 있고 10이 있어요. 자, 10을 기준으로 해서 공구 선정을 하면, 만약에 제가 20 또는 18파일을 썼다 이러면 여기서 과절삭이 되죠. 여기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작은 알을 기준으로 해서 공구 기준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알값, 그래서 작은 알, 그래서 알에, 자, 작은 알이 기준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곱하기 2, 그러면 직경이 되죠. 이거보다 해서 같거나 작아야 돼요. 알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요. 같을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같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게는 쓰지만은, 그래서 홈이 있는 경우는 알에 곱하기 2, 즉 그래서 홈의 직경보다는 공구는 그래서 크면 문제가 되죠. 과절삭이 발생되거나 그 다음에 절삭이 안 된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작거나 같은데 주로 이제 작게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알이 8알이고요, 직경으로 하면 16입니다. 그러면 공구 크기는요, 파이 16보다 작은 거, 16도 쓸 수 있는데요, 좀 작은 거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16보다 작은 공구는 15파이 엔드밀도 있고요, 14파이 엔드밀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기성품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주로 갖다 놓는 공구들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회사마다 좀 다르는데요, 14파이 플랫 엔드밀러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구 선정이 끝났고요. 그래서 가공 부위가
파악되고 두 번째 공구 선정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가공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요, 원점이라고 합니다. 자, 원점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원점. 그 다음에 실제에서 공작물을 기계에 세팅을 하고 나서 바이스에 물려서 공작물 원점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점 설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공작물 원점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공작물 원점 설정은요, 좌표계는 G54 또는 G55, 56, 57, 58, 그 다음에 59 6개 중에서 한 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54를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작물 좌표계는 G55를 사용해서 원점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공작물 좌표계 G55. 자, 그러면 여기서 원점은 어디로 할 거냐? 자, 좌측 하단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을 잡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을 잡아도 되고요. 그래서 평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공작물 윗면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 하단 또는 좌측 상단 또는 오른쪽 상단 또는 오른쪽 하단 또는 공작물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원점을 잡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추천하는 것은 코너에서 라운드가 없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 또는 오른쪽 상단, 우측 상단을 원점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원점을 잡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가 아닌 좌측 하단을 원점으로 해서 그냥 잡아 보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은 여기서 좌측 하단으로 해서 공작물 좌표계는 G55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세팅하러 하겠어요. 검정하는 프로그램은 캔버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 좌표계 설정과 그 다음에 공구 선정, 그 다음에 재료 크기는 따로 언급은 안 했지만은, 자, 공작물 재질은 도면상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좀 임의대로 알루미늄 6061로 하고요. 소재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그래서 도면에 보면 평면도에서 제일 외곽 80 곱하기 80, 그 다음에 T는 20으로 공작물 크기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80 곱하기 80 곱하기 20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까지를 먼저 설명한 부분을 터보 캔버스에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을 미리 띄워놨는데요. 자, 캔버스라는 프로그램 쪽에서 먼저 메인 설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설정 아이콘 눌러서 기계는 디폴트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작물 설정,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를 여기다 입력하겠습니다. 자, X가 80이고요 Y도 80이고 Z는 20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구 설정에 들어가서 내가 사용할 공구를 1번에다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공구 있지만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자, 매거진의 항목에 보면 툴 넘버 1번 쪽에서 공구 그림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 공구 설정에 가서 먼저 내가 사용할 공구를 라이브러리에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구에는 평행대밀이고요. 그 다음에 직경값은 마침 실수하네요. 내가 사용할 공구 직경을 여기다 입력을 하겠습니다. 길이는 따로 설정을 안 하고요. 디폴트 80 또는 100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고 매거진의 공구를 준비를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공작물 사이즈도 내가 설정한 사이즈로 바뀌어집니다. 자, 머시닝 테이블 위에 소재가 만들어져 있고요. 공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원점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메인 설정 옆에 도구바에 보면 원점 설정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래서 원점 설정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내가 사용할 공구, 그래서 툴 1번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지정을 할 겁니다. 자, 여기는 평면도 위에서 본 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정한 원점은 좌측 하단으로 했어요. 마우스로 포인트를 선택하니까 공구가 소재 원점 위치 있는 데서로 이렇게 위치가 이동이 되고요. 현재 위치는 기계 원점에서부터 x 240이고요. y는 마이너스 190, x 마이너스 240, y 마이너스 190, z 마이너스 200입니다. 이 좌표 값을 어디에? 내가 사용할 좌표계 G55에다가 등록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코드를 선택을 해서 G55로 바꿔 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설정을 누르면요, 얘가 여기 있는 값이 자동으로 좌표계 하면 55로 등록이 돼요.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맞는지 확인은요, 파라메타를 눌러보시면, 그래서 G55에다가 앞에서 설정되어 있는 값이, 여기 있는 값이 이쪽으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완료를 하시면, 현재 위치가 공작물 좌표계 원점 X0, Y0, Z0 절대 좌표가 됩니다. 자, 여기가 절대 좌표 X0, Y0, Z0가 됩니다. 완료.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가공 계획을 세워야 돼요. 가공 계획이라는 것은 절삭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 설정을 하는 게 가공 계획인데요. 요거는 제가 미리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정했는 도면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가 가공 경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먼저 출발점 정의, S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출발점이고요. 자, 출발점을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을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포인트를, 위치를 제가 해서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자, 출발점에서부터 해서 A 포인트로, 그 다음에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해서 그린색 부분이 해서 접근하는 진입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 그 다음에 B에서 C, C에서 D, 그 다음에 D에서 E,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따라서 각각의 포인트 방향대로 절삭을 하는 프로그램 경로를 사용해 봤는데, 미리 작성을 해 봤는데, S에서 T, 그 다음에 T에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데요. 자, 이 그린색 부분이 진입 경로가 되고요. 접근하는 진입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 부분이 빠져나오는 진출. 그래서 얘가 복귀. 마스터캠을 나중에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스터캠에서는 복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입 진출 경로가 필요합니다. 자, 공구는 바깥에서 접근을 해와야 되는데, 앞에 프로그램에서 참에 그래서 수평 절삭, 수직 절삭 할 때는
그래서 수평 절삭 할 때 가운데 포인트로 해서 찍고 내려갔는데요. 그럴 때는 밑날로 찍고 내려갈 때는 부하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서부터 접근해 오는 게 필요합니다. 진입 진출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그 부분을 경로를 여기서는 추가를 해줘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절삭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점 ST에서 A포인트에서 B포인트까지 직선 절삭, B에서 C는 원호 절삭, C에서 D는 직선 절삭, D에서 E는 원호 절삭, E에서 F는 직선 절삭, F에서 G포인트까지는 직선 절삭, G에서 H는 원호 절삭, H에서 I는 직선 절삭, 쭉 이 절삭을 따라서 해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가공 방향은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형상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이 경로대로 프로그램을 썼는데요. 그래서 공구의 원점의 윗날 센터가 원점인데요. 요거는 보정 기능은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나중에 차차 검정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경로대로 프로그램 작업을 하는 것, 절삭하는 것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기초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점 위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여기서 스타트 위치는 공구 직경의 여유 2미로 해서 출발점을 사용하겠습니다. 공구 직경의 여유 2니까 자, 여기서부터 스타트에서부터 여기 있는 원점까지 거리, 자, 여기를 얼마로 할 거냐 하면요. 공구 직경 14에서 여유이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해서 마이너스 16, 공구 직경의 여유이니까 16으로 하겠습니다. Y도 이쪽 선상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여유는 공구 직경의 여유 2해서 14로 출발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원점에서부터 x-16, y-16 그래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를 사용하겠습니다. 전송할 때 시작과 끝을 알려줄 때만 얘를 사용하고요. 내가 파일을 직접 입력을 할 때는 %가 없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G17, 그 다음에 G40, G49, 그 다음에 G80입니다. G17은 XY 평면을 나타내고요. 수직형 머신링 센터는 공작물 윗면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이 윗면이 XY 평면, G17 평면입니다. 수직형 머신링 센터는 디폴트로 G17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요. 얘도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G21 단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G40, G49, G80은요, 아직 진도를 안 나가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G40은 에서 경보정 취소, G49는 길이보정 취소, G80은 사이클 취소인데요. 이건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줄에 온 게 G21에서 단위 선택입니다. 미리 단위기를 사용하겠다. 자, 앞으로 다음에까지 계속 나오는 XYZ에 나오는 단위는 에서 미리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G21 단위 선택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머신링 센터는요, 다 디폴트로 설정도 미리로 돼 있어요. 또 참고로 요즘에 현장에 가서 이것도 수동으로 프로그램 짠다 하더라도 단위도 생략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28 에서 G91 Z0
그 다음에 G28, G91, 모달돼서 생략 X0, Y0 에서 기계 원점 복귀를 사용하겠습니다. 또는 G30 해서 제2원점 복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기계 원점 복귀를 하는데 Z축으로 원점 복귀하고 그 다음에 XY로 원점 복귀해서 두 줄 지령 방법으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용할 공구를 불러오겠습니다. 매거진에다가 일반에다가 공구를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축으로 교환하는 명령에서 T01 M06 해서 공구를 호출해서 주축에 해서 교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01 해서 선택 정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선택 정지는요, 그래서 기계에다가 옵셔널 스탑 또는 N02 스탑이 켜져 있으면요, 그래서 N02를 만나면 자동으로 기계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옵셔널 스탑이 오프로 되어 있으면요, N01 만나더라도 무시되고 그 다음에 연속으로 다음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M01은 선택 정지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사용 작업자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사용 안 해도 되고요, 또는 M01 선택 정지 대신에 무조건 정지하라 M00 해서 무조건 이 구간에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는 M00를 입력해서 여기는 무조건 기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다시 사이클 스타트해서 내가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택 정지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00 그 다음에 G55 출발점 위치는 X-16 그 다음에 Y-16 여기 있는 16은요 공구 직경의 여유 2 1mm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S3000rpm에 해서 M03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록은요, 8번째 블록은, 자, 어떻게 보냐 하면요, 3000rpm으로 주축 정회전을 하면서 동시에 공작물 좌표계 설정 55로 설정된 거 기준으로 해서 절대 좌표 해서 X-16, Y-16, 즉 출발점 위치로 G00 급속 위치 결정하라는 겁니다. 기계 실행은요, 한 줄 단위로, 한 블록 단위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Z100. G43은요, 아직 진도를 안 나가서 차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Z100 중간에 한번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높이를 안전 높이라고 합니다. 안전 높이 설정은요, 길이 보정을 하면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임의대로 중간 경유하는 곳을 안전 높이를 100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구가 공작물 근처로 최대한 가깝게 접근을 하는데요. 그 높이를 일단은 1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요, 재료 상단에서 1, 2mm 가까운 데까지 접근을 하는데 우리는 처음 작업을 하는 거니까 한 10mm를 해서 접근하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Z10 높이를 해서 공작물 근처로 최대한 가깝게 접근하는 높이를 진입 높이라 하고요. 또는 여기서 절삭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가공 시작 높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가공하기 위해서 M08 절삭류를 뿌려주는데요. 절삭류는 안전 높이에서 미리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접근하면서 절삭류를 뿌려줘도 되고요. 그래서 M08은 절삭류 ON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해서 선두문이라고 합니다.
가공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선두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절삭이 이루어지는 에서 경로 계획대로 절삭을 하기 위한 절삭 경로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701 직선 절삭을 하는데요. 그래서 Z 깊이를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Z-6까지 내려가야 되겠죠. 자, 이때 이성은요 400으로 하겠습니다. 엔터. 즉 여기가 x-16, y-16이가 어디요? 스타트, 출발점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깊이 결정했습니다. G01로 Z-6까지 내려간 겁니다. 전체 깊이는 다 동일하게 여기서 다 6mm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XY로 움직이면서 절삭만 하면 됩니다. 엔터. 자, 그러면 종점의 좌표를 쓰면 돼. A포인트. G01은 모달이고요. G55도 모달이고 G90 절대 좌표도 모달이에요. 그래서 직선 절삭은 모달이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포인트의 절대 좌표는 X. 얼마냐 하면은 여기가 원점에서부터 그리니까 7이죠. Y좌표는요 얼마냐면 여기서 이 위치니까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이는데요 움직이는 축의 좌표, 변하는 축의 좌표만 쓰면 되고요. Y16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생략해도 됩니다. 자, 이때 이성 기능은요 F는 800으로 절삭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의 위치가 A 포인트가 됩니다. 갈로 해서 A라고 적고 갈로 닫고 주성문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A 포인트까지 직선 절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절삭을 하겠습니다. G01 모달 되고요. 그 다음에 도착점의 좌표 Y를 쓰겠습니다. G90 모달돼서 생략된 거고요. 그래서 도착점의 좌표는 자, 원점에서 거리. 자, 여기의 위치는 여기 가운데가 얼마냐면요 소재가 80이고 센터 라인은 40입니다. 8에 32 그래서 여기가 40이죠. 자, 그러면 40에서 반지름 10만큼 빼면요 여기의 위치가 해서 Y가 30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도착점의 좌표 Y좌표는 30이고요. 여기에 포인트가 B포인트가 되네요. 자, 그러면 B포인트에서 C포인트는 원호 절삭을 하면 되는데요. 자, 원호의 중심에서부터 해서 출발점 B에서 도착점 C를 회전하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원호 절삭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은 G03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도착점의 좌표는 Y, X는 동일하게 7입니다. 같은 선상에 있어서 생략하고요. Y좌표만 쓰겠습니다. Y는 가운데가 40이고요. 여기는 반경만큼 씬 높은 데니까 R값 Y는 5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호 크기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원호는요 반경 지령을 사용하고요. R지령.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원호는요 IJK 지령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반경 지령 R10을 쓰면 되는데요. 그래서 R 여기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요 회전하는 각도. 자, 여기서부터 얼마큼 회전하면 180도만큼 회전합니다. 자, R값의 플러스는요 회전하는 각도가 180도보다 해서 작거나 같을 때는 플러스를 주고요 180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쓰면 돼요. 여기는 180도니까 플러스니까 생략해서 반지름 10을 쓰겠습니다. 자, 여기 원호 절삭의 도착점 C포인트가 됩니다. IJK 지령 방법을 쓴다 하면 시작점에서부터 중심까지
정분 변화량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출발점 B에서 센터는 위쪽이에요. 그래서 V는 Y축에 대응되는 어드레스 J를 쓰면 되고요. V는 플러스고 정분거리 10을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에서 D는요, 직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직선 절삭 G01을 사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도착점의 좌표, 그래서 움직이는 축의 좌표만 쓰고요. 움직이지 않은 것은 모달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략하겠습니다. Y 좌표를 쓰는데요. 여기의 위치는, 자, 여기의 폭은요, 최소에서 알 수가 있고요. 8mm고, 자, 여기까지는 80에서 8 빼면요, 72가 되고, 반지름 6만큼 또 빼면 돼요. 그래서 66이 되네요. Y는 66. 자, 그러면 여기에 위치가 해서 D포인트가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 D. 자, D에서 E는 원호 구간입니다. 그래서 원호 절삭, 자, 회전 방향은 센터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D에서 E니까. 그래서 시계 방향 원호 절삭 G01을 쓰겠고요. 도착점의 좌표 X. 자, X는 여기서 폭이 7mm 였고요. 반경만큼 더 가면, 그래서 7에 6을 더하면 13이 되고요. Y 좌표는, 그래서 66에서 반경 6만큼 더하면 7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호 크기는 R값이 6입니다. 90도 회전하니까 180도보다 작아요. 그래서 플러스 6을 쓰면 되겠죠. 자, 여기에 위치가 이 포인트가 되고요. IJK를 쓰면요, 시작에서 중심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I 플러스 거리 6을 쓰면 되네요. 자, E에서 F는요, 직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직선 절삭 G01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도착점의 좌표를 써주면 되는데요. X 얼마냐? 요게 F 지점의 포인트는 가운데가 X40이고요. 반경만큼 8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X는 32가 되고요. 여기에 위치가 F 지점이 됩니다. 자, F에서 G는요, 직선 구간입니다. G01 모달돼서 생략해도 되고요. 움직이는 축의 좌표만 쓰겠습니다. Y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Y. 그러면 여기 위치는, 자, 72에서 폭 5mm만큼 빼주면 돼요. 그러면 Y는 67이 되고요. 여기 위치가 G 포인트가 됩니다. 자, G에서 H 구간은요, 원호 구간입니다. 자, 중심점에서 G에서 H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원호 절삭 G03을 쓰면 되고요. 반시계 방향. 자, 그리고 나서 도착점 종점의 좌표를 써주면 돼요. X 가운데가 40이고요. 반경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X는 48. 그 다음에 Y는 같은 선상이 있으니까 67입니다. 생략을 하고요. 자, 원호 크기, 이것도 반경 지령으로 할게요. R 8로 하겠습니다. 플러스입니다. 180도라서. 자, 여기의 위치는 그래서 H 포인트가 되고요. IJK를 쓰면 시작에서 중심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I 플러스 방향, 그 다음에 거리가 반경만큼 8, R8 대신에 I8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H에서 I는요, 직선 구간, 그래서 직선 절삭 G01을 써주면 되고요. 도착점의 좌표 Y에서 72였습니다. 여기 위치는 앞에랑 같죠. 같은 선상, 이 포인트랑 같은데,
자, 여기가 I 포인트 위치가 되고요. 자, I에서 J 직선 구간 지공일 모달되고요. 도착점의 좌표만 쓰면 돼요. X 얼마냐 하면요, 여기는 C10. 자, 끝에 폭은요, 여기서 7mm입니다. 여기 있는 치수를 다 확인해 하시면요, 전체 80에 빼면 여기서 7이고요. 자, 그러면 K 지점은 X는 얼마냐 하면요, 그래서 7을 빼면 80에 7을 빼면 73이고요. 그래서 못따기 거리 10만큼 또 빼면 그래서 X는 63이 돼요. 자, 도면상에서 여기 보면 C1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C는 45도 못따기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때 C를 붙여주면 되고요. 10이라는 것은 그래서 J에서 K까지 해서 이쪽 거리가 10이고요. 가로 방향 거리, 그 다음에 J에서 K 세로 방향 거리도 10이 그래서 C10입니다. 45도 못따기. 그래서 여기의 위치는, 자, 여기는 7 빼고요. 여기서 10을 빼면 80에서 17을 빼면 그래서 X는 63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는 J포인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J포인트에서 K포인트로 대각선 방향으로 직선 절삭을 합니다. 지공일은 계속 모달되고요. 종점의 좌표 X 에서 73, 그 다음 Y좌표는 72에서 또 10을 빼면 되겠죠. 아래쪽으로. 그러면 62가 되고요. 여기 위치가 K포인트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자, K포인트에서 L포인트도 계속 직선 구간입니다. 모달돼서 생략하면 되고요. 자, 이 점의 도착점의 좌표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Y는 얼마죠? C포인트랑 같은 데죠. Y는 50. 자, 여기가 L포인트가 됩니다. 자, L포인트에서 M은요, 원호절삭 구간이에요. 자,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 자, 그러면 코드는 703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착점의 좌표 Y. X는 같은 선상이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Y좌표는 40에서 10을 빼면 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호 크기는 IJK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점에서 중심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시작점 L포인트에서부터 중심점까지 정분 변화량이죠. 시작점이 L이고요. 센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해서 J- 그 다음에 거리값 10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자, 여기 포인트 위치가 M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반경 지령으로 했을 때는 10을 쓰면 됩니다. 자, M에서 N은 직선 구간, 그래서 직선 절삭 G01을 사용할 거고요. 도착점의 좌표 Y 값을 쓰겠습니다. 여기 폭이 8mm에 R6이면 8에 6을 더하면 14죠. 자, 여기 포인트가 N 포인트가 되고요. N. 자, N에서 O는요, 원호 구간입니다. 방향은 중심점이 여기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네요. 그래서 원호절삭 G02 시계 방향. 그 다음에 도착점의 좌표 X. 자, 요게는요, 그래서 여기가 현재가 X가 73입니다. 여기 위치가 73에서 6을 빼면 돼요.
그러면 x는 67이 되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자 여기서 원점에서 그리 여기가 8이죠. y8 IJK 지령 방법으로 합니다. 시작에서 중심 왼쪽이에요. 자 왼쪽이니까 i- 거리값 6을 쓰면 되고요. 자 여기 위치가 포인트 O 지점이고요. 그래서 반경지름 R6을 써도 됩니다. 자, O에서 P는요, 직선 구간. 그래서 직선 절삭 G01을 쓰고요. 도착점의 좌표 X, 여기 위치는 가운데가 40이고, 여기는 8이니까, X는 48. 자, 여기가 포인트 P. 자, P에서 Q는 직선 구간, G01 모달돼서 움직이는 종점의 좌표, 움직이는 축의 좌표만 쓰겠습니다. y는 에서 8에서 5 더하면 13이 되고요. 여기의 위치는 포인트 Q. 자, Q에서 R은요, 에서 어느 구간,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 에서 G코드는 G03이 되고요. 도착점의 좌표는 X는 40에서 8을 빼면 32가 되네요. 가운데가 40이고 반경만큼 8 빼면 되겠죠. y는 같은 선상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호 크기는 IJK니까 시작점에서 Q에서 센터 왼쪽까지 해서 i- 거리값 8. 자, 여기의 위치가 R 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반경 지령으로 했을 때는 R8을 쓰면 됩니다. 자, R에서 S 포인트는 직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직선 절삭 G01을 써도요. 자, 그 다음에 도착점의 좌표 Y, 움직이는 축의 좌표만 쓰고 움직이지 않은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Y8이 되고요. 현재 위치가 S포인트까지 직선 절삭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S에서 T까지 직선 절삭해서 쭉 빠져나오면 돼요. G01을 모달되고요. 종점의 좌표 X- 어디까지? 출발점 포인트까지 와야죠. 마이너스 16까지 쭉 빠지면 되고요. 여기가 T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Y-16 여기 위치가 스타트 포인트까지 한 바퀴 쭉 돌고 돌아왔습니다. 자, 현재 여기까지가 절삭 경로예요. 그래서 G01에서부터 해서 Y-16까지 여기가 실제 절삭이 이루어지는 절삭 경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구를 마치고 공구를 위로 들어주고 하고 회전도 멈추고 그래서 복귀문을 사용하겠습니다. 700 Z100에 그래서 안전 높이만큼 위로 들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M09 절삭률을 오프 시켜주겠습니다. 자, 3000rpm으로 계속 돌고 있는데 회전도 멈추겠습니다. M05로 주축 회전 정지, 주축 정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G28 G91 Z0 원점 복귀 하고요.
그 다음에 78 Y0 해서 원점 복귀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제가 주성문 처리를 했어요. 실제 기계에서는 이 부분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캔버스 프로그램에서 할 때는 조금씩 해서 절대 정분 혼용을 해서 많이 쓰다 보면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주성문 처리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 M02 또는 M30으로 프로그램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M30으로 종료하고요. 전송할 때 제일 마지막에 단락에 퍼센트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 구간에 대한 직선과 원호 절사 프로그램이었고요. 자, 이 부분을 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번호는 엔터, 제일 선두문에다가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알파벳 O. 아이고, 뭐가 눌러졌나요? 자, 프로그램 번호는 오늘 날짜로 하겠습니다. 7월 23일이니까 0723으로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파일에 저장,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할게요. 파일 이름은 프로그램 번호랑 같게 하겠습니다. 알파벳 50723. 저장 누르면요, 확장자는 자동으로 NC가 붙어요. .NC. .NC는 안 붙여도 되고요. 자, 지금까지 작성한 프로그램을 지금은 시뮬레이션에서 검증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캔버스에서 머시닝 센터 MC를 선택을 하고요. 자, 싱코 에디터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불러오겠습니다. NC 코드 열기. 그 다음에 저장 위치는 제가 바탕화면에 해놔서, 그래서 오늘 날짜 알파벳 50723을 열기 불러오겠습니다. 자, 혹시 모를 오타가 있는지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두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로타리 스위치가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가고요. 자, 경로 검정. 그 다음에 위치는 원점 위치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고요. 사이클 스타트에서 쭉 해서 오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요. 만약에 오타가 있으면 그 블록에 찾아가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경로가 미리 버려졌는데, 지금 현재는 등각 보기로 하는데요. 제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XY 평면 보기로 해보면 앞에서 경로 계획으로 세웠던 대로 툴패스 경로가 움직이는 게, 자, 이렇게 경로 계획대로 툴패스가 움직이는 게, 자, 확인이 됐죠.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ISO 등각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두 선택해서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서 자동 모드로 갖다 놓고요. 그리고 사이클 스타트를 하기 전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정밀하게,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으로 모의 가공했을 때 품질을 결정을 할 겁니다. 자, 아래쪽 삼각형 클릭해서 베스트로. 자, 그리고 속도는요, 오버라이드에서 한 50%로 좀 줄여놓고 사이클 스타트에서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원호 출삭하는 구간이요, 자동으로 가감석이 이루어져서 속도는 다시 조금 빠르게 돌릴게요. 원래대로 100%로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삭이 끝났습니다. 자, 절삭이 끝나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XY 윗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고요. 자, 다시
사이클 스타트에서 한번 다시 가공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경로대로 움직이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공구의 원점이 밑날 바닥이 공구의 원점이에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경로에 따라서 결과를 보니까 실제 도면하고 모양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제가 공구는 평행도밀 14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구의 원점은 바닥날 센터가 공구의 원점이에요. 여기가 공구 원점이다. 앞에서 본 거고 바닥에서 본 거고요. 자, 그러면 공구가 여기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절삭이 이루어져요. 근데 프로그램 경로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있으면, 그래서 공구가 이 경로 따라서 움직여서 그래서 반경만큼 현재는 과절삭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경로는 이쪽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구 반경만큼 현재는 과절삭이 돼 있어요. 자, 공구 반경만큼 과절삭 된 거는 그래서 알값만큼 그래서 과절삭 많이 깎인 겁니다. 그래서 과절삭 된 이유는 공구의 원점이 밑날 센터에서 중심점에서 반경만큼 과절삭.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반경만큼 빼주고 작성을 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좌표 반경만큼, 즉 공구가 몇 파이냐면 14파이니까 반지름은 7입니다. 그래서 7mm 형상을 다 옵셋을 시켜주면요, 그걸 다시 프로그램 작성하기는 7을 더하고 빼주고 하는 것을 또 프로그램 경로 쓰기는 또 어려워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야? 뒤에서 배우는 공구 경보정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반경만큼 빠져서 가공하는 그걸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